안녕하세요. 자, 오늘 형법은요, 우리 아이디 퍼플한 남자, 아이디 쓰는 친구가 요청이 있어서 13년 9급까지 나온 법인의 범죄 능력 관련된 사례 문제 좀 보겠습니다. 자, 사례를 보면 A 회사의 대표이사인 갑은 전임 대표이사가 A와 B에게 회사 소유의 상가를 분양해서 대금 전액을 완납받았음을 알면서도 을과 공모해서 이중 분양하기로 하고 을에게 위 상가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었다. 갑과 을의 재치기단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일단 회사죠. 자, 회사의 대표이사가, 갑은 대표이사입니다. 갑이 대표이사로서 했습니다. 실제로 일단 모든 이중 분양을 하더라도 이건 전부 회사 이름으로 하는 겁니다. 자, 회사 이름으로 하기 때문에 이 분양의 명의는 법인 이름으로 되겠죠. 그러나 실제 행위는 대표이사가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법인의 이름으로 대표이사가 행위를 했을 때 이게 지금 이중 분양이니까 배임죄거든요. 이 배임죄의 주체가 누구냐? 누가 배임죄의 주체가 될 수 있느냐? 즉 배임죄라는 범죄를 누가 짓는 거냐라고 하는데 이 법인이 법인 이름으로 하는 것이고 법인 소유 상가를 분양하는 거기 때문에 법인이 법인의 주체라고 볼 수 있느냐의 문제가 있는데 이건 결국 법인의 범죄 능력 관련된 문제죠. 자, 우리 대법원은 법인의 범죄 능력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법인의 범죄 능력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법인 명의로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실제 행위자인 대표이사를 주체로 본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이 배임죄의 주체가 된다. 그래서 대표이사가 처벌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 대법원은 법인의 범죄 능력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형벌 능력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죠. 형벌 능력에 대해서 법인을 인정하는 이유는 양벌 규정 때문에 그러죠. 양벌 규정에 의해서 법인이 처벌받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법인이 범죄를 짓지는 않지만 양벌 규정에 있던 법 조문에 의해서 형벌은 받을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우리 대법원의 입장이라고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문제 보시면은 배임죄에 있어서 타인의 사물을 처리할 의무의 주체가 법인이 되는 경우라도 법인은 사법상 민법 거래상의 의무 주체가 될 뿐이지 범죄 능력은 없습니다. 범죄 능력 없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 그다음에 2번 법인이 처리할 의무를 지는 타인의 사무에 관해서는 법인이 배임죄가 주체될 수 없고 법인을 대표하는 사람, 대표기관이 배임죄가 주체가 된다. 그래서 처벌은 대표기관이 받는 겁니다. 3번 형법은 배임죄에 관해서 양벌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대표이사 갑 이외에 A 회사에 대해서 S 회사에 대해서 벌금형을 부과할 수 있느냐? 물론 양벌 규정이 있다면 이 법인 회사에 대해서도 벌금형을 과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문제도 있죠, 여러분. 양벌 규정은 형법에는 없습니다. 형법에는 양벌 규정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배임죄잖아요. 형법에 있는 죄 아닙니까? 그래서 양벌 규정 없어요. 배임죄는. 우리 대부분의 양벌 규정은 행정형법에 있죠. 행정형법이 있기 때문에 양벌 규정 자체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양벌 규정이 없는 한은 법인에 대해서도 형을 때릴 수가 없다는 게 당연한 거고 또 우리 판례도 있죠. 그래서 법인에 대해서 양벌 규정이 없기 때문에 부과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그다음에 을이 상가가 A와 B에 매도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 갑과 공모해서 자기 명의로 소유권 등기를 격려함으로써 갑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했다는 어디죠? 적극 가담했습니다. 적극 가담했다고 하면 공동정범이 될 수 있죠. A라는 사람이 B에게 이중으로 매매를 하든지 이중으로 분양을 하든지 이렇게 어떤 배임죄를 졌을 때 이때 이 B가 배임죄의 공동정범이 될 수 있느냐? 자, 원래 계약 당사자 간에는요,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게 정상입니다. 손해볼 짓을 안 해요. 그럼 B는 A가 원래 이게 1억짜리인데 이걸 1억이면 1억을 나한테 팔아야 돼. 이걸 9천만 원에 팔겠다고 그래요. 그럼 내가 1천만 원이 이득이죠. 그럼 B는 당연히 이걸 땡큐하고 받는 거지. 야, 그거 1억짜리인데 왜 9천만 원에 1천만 원이나 손해를 보고 팔아? 너 그거 손해야. 그러니까 1억에 팔아. 이렇게 할 사람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계약의 당사자들은요, 자신한테 유리한 행위를 하는 게 정상이에요. 그래서 이중매매를 이 받은 B를 공동정범으로 오지 않습니다. 원칙적으로는요. 다만 이렇게 사례처럼 이렇게 적극 가담했다는 말이 나오게 되면요, 팔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을 설득을 해가지고 적극적으로 교사를 해가지고 이 적극적으로 만약에 팔게 만들었다면 그때는 공동정범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그냥 단순히 이중매매된 집을 샀다고만 해가지고는 공동정범이 될 수 없지만 적극 가담했다는 말이 나오면 그때는 공동정범이 될 수 있다. 이렇게 구분해 두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문제 같은 경우는 자, 법인의 대표이사가 법인의 이름으로 이중분양을 했을 때 법인의 이름으로 했어도 법인이 범죄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이 배임죄의 주체는 대표기관이 된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그다음에 법인이 범죄 능력은 없지만 양벌 규정이 있으면 형벌 능력이 인정이 되는데 현재 형법상으로는 양벌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배임죄는 양벌 규정이 없다라는 거 그거 잘 기억을 해 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벌금형을 부과할 수 있다가 틀렸어요. 네, 수고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